뒷불금 높아라 하는데 이분들 고당 5.5헥타르 정도로 이렇게 많은 큰 농사를 짓고 있죠. 이런 분들은 저는 뭐 조직과 규모와 기회를 해서 경영을 허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나 경쟁이 충분히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. 중소농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규모에 따른 중소농이라는 것이 좀 작지요. 규모가 마을 공동체 경영이 뭐 이런 쪽으로 좀 하고 그에 따라서는 6차 산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영세고령농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이나 이 건강보험, 기초생활보장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분들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. 그리고 경영이야 직불이라든지 농지연금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농사를 굳이 안 짓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너무 이상적이죠. 하여튼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자재산업 이런 걸 발전하고 그 다음에 재해보험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한 2주 내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말하자면은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도 늘리고 그 다음에 재보험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보험 중간에 보험업체를 운영하는 농협이든 재보험회사도 계속 사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. 직접 지불제 이 부분도 어쨌든 직접 지불제는 크게 고정직불하고 변동직불이 있는데 고정직불은 이미 10만 원 이렇게 올린 거 아시죠? 10만 원을 올리면은 1,6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. 1,600억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변동직불제도 이 가격을, 목표 가격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,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쌀에 대한 이 목표 가격은 앞으로 내년에 있을지도 모르는 쌀 관세와 문제라든지,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했다.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직원들이 쌀 농사 짓는 사람, 그 중에서 대형한테만 집중되는 거예요. 그것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. 특히 우리가 AMS라고 저걸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.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전체로 지불할 수 있는 게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. 그 부분을 쌀에만 다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다른 농사 짓는 사람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.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그 자금이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 많은 농업인들을 정말 이렇게 소득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 다음 복지 얘기입니다. 복지 얘기인데 요란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. 제가 워낙에 슬레이트 지붕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농촌 마을 리모델링법을 이번에 4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슬레이트 지붕 해결하는 데서부터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슬레이트 지붕 여러분 아시죠? 아시고 성년 할아버지가 이런 데서부터 그러면 홀로 계시는 예를 들면 할머니들 혼자 집을 지키고 사시는 이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마을 회관제 때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공동홈 같은 걸 좀 만든 거예요. 마을 공동급식센터 이런 것도 좀 만든 거예요. 처음부터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도 할 겁니다. 공동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240개 정도 만들고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런 거는 농촌 중심지에 면소재, 음료소재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, 의료, 문화, 복지 이런 시설들을 서비스를 좀 강화하고 그래서 좀 더 거기 접근성이 좋고 마을에서 다니기 좋도록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이제까지 우리가 먹고 살기에 그걸 했다면 정말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민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. 복지 이야기인데요. 이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지원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농업인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의 한 절반 정도 되어있고 이 부분은 이제까지는 농업인만 했습니다만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따로 이렇게 지원을 드리고 하고요.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라든지
영농 과사도우리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서 뭐 가사 이런 게 필요할 때 1년에 한 20일 정도씩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그저께 5개 좀 유명한 병원들, 지방 병원들을 농부병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걸 하도록 사업실이 이렇게 5개 한 15억 정도를 알려줬습니다. 세계적으로 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농지연금, 기초생활수급제, 독거노인 공동생활보험 등등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농촌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이게 2011년부터 하던 것입니다. 제가 와서 뭐 새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저는 좀 더 여기에다가 탄력을 좀 붙여가지고 도시에 있는 자본 혹은 도시에 있는 기술과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이 농촌을 활성화하는데 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재능기부라든지 혹은 농촌사회공헌 인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도시의 자본과 이 기술이 농촌을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. 먹거리 안전 얘기니까 지금 식량 자금률 곡물 같은 경우는 22.2% 아주 낮습니다. 대단히 저는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동원을 다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우선 예를 들면 우리 농산물이 아무리 수입이 예를 들면 중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살아남는 길은 이 친환경 농산물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농산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말로만 친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그것이 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그 밖에도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하고요.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요. 있는데 이제 식약처에서 식품 안전 부분들을 이제 다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식품 산업 발전 내지는 육자 산업하고 어떻게 이렇게 병준이 같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게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처 간에 한방이 허물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요.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건강한 식생활입니다. 국민들에게 어떤 영양, 식생활, 교육 이런 부분들을 농정 차원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이 부분을 좀 개발도 하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 정말 뭐 며칠에 한 끼씩 이렇게 막 해먹고 계시는 시골 어른들에게 그분들의 영양 상태 아니면 어린 학생들부터 어떻게 하면은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이렇게 제대로 체험을 하면서 이 땅에서 나는 이 먹거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런 시민교육 같은 것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.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마디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.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정과제라고 해서 저희들 주어진 말하자면 숙제 5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몇 가지 단편적으로 넣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냥 인사 오기 못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나 이것적인 실천 방안 이 부분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이 국민공업농정위원회는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농정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전략 이런 걸 담은 농업, 농촌, 식품산업 기본계획 5년 계획 정도를 만들까 합니다. 여러분들